십자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박윤구. 가평포천 살리는 검증된 일꾼 황소 일꾼 1번 박윤구. 실천하는 힘이 달라 1번 박윤구. 검증된 황소 일꾼 1번 박윤구. 기호 1번 박윤구이야. 기호 1번 박윤구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난다 1번 박윤구. 기호 1번 박윤구 확실한 일꾼 선택해 1번 박윤구. 기호 1번 박윤국이 힘껏 빌겠습니다. 1번 윤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박윤구. 가평포천 살리는 검증된 일꾼 황소 일꾼 1번 박윤구. 실천하는 힘이 달라 1번 박윤구. 검증된 황소 일꾼 1번 박윤구. 기호 1번 박윤구이야. 기호 1번 박윤구 완전 찐이야. 기호 1번 박윤구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1번 박윤구. 기호 1번 박윤구 확실한 일꾼 선택해 1번 박윤구.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박윤구. 가평포천 살리는 검증된 일꾼 황소 일꾼 1번 박윤구. 실천하는 힘이 달라 1번 박윤구. 검증된 황소 일꾼 1번 박윤구. 자, 우리 그 뒤에 계신 분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해주셔가지고 1번 한번 유차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빌겠습니다. 1번 박윤구. 기호 1번 박윤구 확실한 일꾼 선택해 1번 박윤구. 1번 기호 1번 박윤구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난다 1번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 유세 차량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박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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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번 4월 10일은 저희 가평군과 포천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표를 뽑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공천 사항과 그리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분이 더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선거철이라 해서 소음과 또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 저희 지도자를 뽑는 이 자리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아주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포천에서 오신 분부터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포천시 조용춘, 윤용화 총괄 상임선대본부장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포천시 연재창 부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포천시 손세화 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포천시 김영규 시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준모 포천시 전시 부의장님과 그리고 양주승 전 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협회장님과 그리고 포천에서 가평을 와주신 또 포천에서 가평에 박용구 후보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함께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가평군 선거대책위원회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평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강민숙 본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평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장동익 수석부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전 의장님을 하신 송기욱 의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전 의장님을 하신 배영식 의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호 공동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춘 공동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한수 공동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욱 공동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정호 공동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조정면 상면 출신이신 양재성 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평면 설악면 출신이신 김종성 군의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준혁 정무특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종민 전략특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동은 홍보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잠시 고모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태 고모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석희 지원당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평군 선대부위원장이신 최정희 선대부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악면 선대위원장님이신 임은정 선대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악면 선대부위원장이신 양정심 부위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평면 선대부위원장이신 양현희 부위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경영 대책본부장이신 김두환 대책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야영장 대책본부장이신 조기동 본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인위원장이신 안대원 위원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가평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신 박의상 위원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전사회위원장이신 배나무 위원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원동 시인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강원 감시 1단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희용 감시 2단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기신문 대표이신 신상훈 대표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기일보 신문 대표이신 신상훈 대표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재성 의원님, 그리고 이 청평설악면 지역구 출신이신 김정성 의원님, 그리고 가평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님이신 장봉익 수석부위원장님, 이 조정면 출신이신 시민의 소리를 들려주시고자 이 자리에 올라오시는 김현주 시인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소 일꾼, 황소같이 일하시는 박용국 후보님을 마지막 연선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강민숙 선대 공동위원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군 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강민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평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조정면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열망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내일이면 내가 이 지역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미래를 염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모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의회에 입성한 지도 이미 6년 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6년 동안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느껴온 일들을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를 결정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지만 그보다 딱 한 분 더 많은 분들께서 왜 더불어민주당이냐고, 무엇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민숙이는요 더불어민주당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시는 선출직 일꾼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오직 가평 국민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가평군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선거가 역대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나면 손붙잡고 하시는 말씀,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할 거냐고, 군의원들 일 똑바로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호통치시면서 응원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시키기 위하고 이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4월 10일 날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합니다. 우리 김용태 후보께서 가평군에 오신 지 얼마 되었습니까? 6개월 되었지요. 그분께서 가평에 오셔서 SNS에 처음 출마를 선언하시고 올리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포천시가 이렇게 낙후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박은국 후보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눈에는 포천의 낙후함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포천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평군만에 가진 소름이 있습니다. 가평군을 봐주는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가평군을 봐주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 인구가 많다고 가평 포천 지역구에서 출마하시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포천만 바라보고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평 국민들 정말 순진하시고 착하십니다. 제가 6년 동안 접해온 분들 하나같이 순박하시고 지역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지역 주민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정당만 보고 찍어주시는 어르신들 저는 이해합니다. 무엇 때문이냐?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김용태 후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김용태 후보에 대해서 드리는 이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나무위키에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검색을 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용태 후보는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는 2018년도에 정계에 입성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 미래통합당으로 청년 공천 지정구인 광명을 당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중앙정치에 신경을 쓰고 이준석 퀴즈로 천하용인 활동하면서 지역정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광명의 주민들 현수막 걸었습니다. 김용우 당협위원장 물러가라! 여러분, 이 정도면 김용태 후보는 광명을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광명을에서 버린 후보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되겠습니까? 가평 국민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가평 국민 자존심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우리 박은국 후보는 오직 이념을 위한 정치가 아닌 실용주의적인 정치, 민생을 살피는 정치, 여러분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하실 분입니다. 포천시에서 태어나 자라서 포천시에서 군의원을 역임하셨고 도의원을 거쳐서 포천 마지막 군수와 시장 3선을 하신 분입니다. 가평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포천에 지금 이 낙후된 현실을 우리 후보자님께 책임을 물은 김용태 후보, 가평군은 보지 않습니까? 가평군은 역대 지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국회의원, 군수. 그러면 지금 가평군이 이렇게 낙후되고 여러분들
해주실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소중한 한 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 12일 동안 우리가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만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뒤에 연설차가 많으므로 저는 구호 한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뭉치면 산다로 외쳐주시고 흩어지면 죽는다로 해주십시오. 제가 기호 1번 박용국 하면 화이팅으로 마지막 화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기호 1번 박용국 화이팅! 감사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설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정면 상면 조정면에도 황소같이 일하는 일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소같이 일하는 황소 일꾼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양재성! 양재성! 양재 황소 일꾼 양재성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곳,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네, 우선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희망이 꿈틀대는 나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가평 국민 여러분, 조정 상면 지역 주민 여러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는 윤석열 정권이 잘했냐 못했냐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네, 평가는 간단합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시고 못했으면 벌을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여전히 지역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보단 색깔만 가지고 나라를 나는 당에게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네, 시골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작은 박물관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험과 경륜을 갖춘 지혜로운 후보 박용구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경험 많은 우리 박용구 후보님을 국회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청년, 네, 정치인, 방송에 많이 나와 누구나가 검색하면 나오는 우리 인기몰이 우리 후보보다 우리 박용구 후보께서는 경험과 경륜을 갖추고 포천 발전
가평 발전을 이룩할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박용국 후보는 포천에서 나고 자라서 포천 군의원, 도의원, 포천 군수 3선 시장을 역임하며 포천을 군에서 시로 습격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색깔론보다 실력과 겸손을 겸비한 후보 박용국 후보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거는 복권과 같은 당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우리 손으로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해줄 수 있고 실속 있고 실력 있는 박용국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네, 가평까지 20분대 안으로 갈 수 있는 동서를 관통하는 지방도 364호선 개통할 후보 누구입니까? 제2 외곽순환도로 수도위에서 IC와 상동리터널 개설로 더 이상 매원받지 않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준비할 후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민자고속도로를 유추해본 경험으로 제2경추국도와 30번 국도에 덕현 IC가 접속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 누구입니까? 박용국 후보가 꼭 해내겠다는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우락산 케이블카 설치 및 관광마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후보 누구입니까? 우리가 매번 부러워하던 포천 폐석산 활용 아트밸리 조성으로 포천의 관광 활성화를 시킨 후보 누구입니까? 박용국 후보는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한 후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항공고도 제한으로 몇몇 지역은 2층집 하나 없었던 우리 지역이 이제는 항공고도가 폐지가 되어 고층 아파트를 질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동안 포천에서 여러 경험으로 많은 일을 해왔던 경험으로 프리미엄 아파트를 유치할 수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이런 대형 사업 첫사부터 마무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 누구입니까? 그간의 경험과 경륜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우리 가평을 발전시킬 후보, 실력 있는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번 다른 지역과 엮이는 선거구, 그리고 같은 당, 같은 결과,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가평군의 미래를 책임질 기호 1번 박용국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거철이라 해서 많이 시끄럽죠. 네. 조금 시끄러우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네, 우리 가평 포천 발전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연설을 하러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설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상면 조정면에도 훌륭한 황소 일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천평 설악면에도 훌륭한 황소 일꾼이 있습니다. 오늘 다음 연설원으로 저희 천평면 설악면 천평면의 황소 일꾼 김종성 의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평 군민 그리고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김종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평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가평에 살고 있는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평군은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천만 받으면 큰 노력 없이 실력도 없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평의 발전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지역을 위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을 위해 중앙 정치만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보면 최춘식 국회의원께서는 가평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정치인, 검증받은 정치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가평포천 박윤국 후보이십니다. 박윤국 후보는 초대 포천 군의원, 경기도 도의원, 31대 포천 군수, 초대 2대 7대 포천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철도 120년 만에 전철 유치, 수도권 외곽순환 고속도로 유치, 포천구리 민자고속도로 유치, 포천 아트밸리, 양수발전소, 발월 아트홀 등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검증된 일꾼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포천 군수시장이 시장 시절 때 다 이루어냈습니다. 이제는 우선적으로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가평군에 소외되지 않도록 가평군을 위해 가평 군민을 위해 일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청평면 설악면 공약을 말씀드리면 호명터널 조기 개통, GTX B노선 청평역 정차,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설악 IC 연장, 설악면 양평 86 국지도 조기 착공 등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약들을 꼭 이뤄낼 것입니다. 아니, 꼭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박용국 후보는 한다고 약속을 하면 황소처럼 밀어붙여 꼭 이뤄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국회의원 중에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증받고 일 잘하는 후보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일 잘할 후보 누구입니까? 앞으로 일 잘할 국회의원 누구입니까? 검증받고 일 잘하는 후보, 일을 시킬 후보, 박용국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박용국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설원은 저희 조정면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조정면의 여성분이신데요. 저희 조정면에 사시는 분은 조정면의 시민의 우리 조정면민으로서 한번 우리 조정에 대한 마음을 한번 담고자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큰 용기를 내서 올라오시게 된 저희 김연주 연설원을 한번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연주입니다. 국민의힘은 더구나 아니고 더불어민주당도 아닙니다. 그냥 편리에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그러나 나에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에, 반드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기에 제가 요구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만일 세상이 변해야 된다면 그것은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누리고, 모두가 나누는 그런 세상, 마치 달처럼, 달 같은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김연주입니다. 저는 박용국 후보의 선거 공약문을 슬쩍 봤습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 딱 하나 이야기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제 직업은 사회복지사로서 간병 일을 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간병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아니면 큰 정형외과에서, 아니면 가정집에서라도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간병 일을 합니다. 간병을 하다가 제가 본 이야기 한 토막 해드릴게요. 90 노인이 한 분이 병원에 왔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져서 더 이상 펼 수도 없는 그런 할머니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할머니에게 간병사 한 분이 오셔야 하는데 할머니가 손을 내줬습니다. 안 돼. 나는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 나는 돈이 없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우기시는 할머니 옆에 의사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절대 안 돼요. 할머니 혼자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하신 어른이십니다. 간병인 불러오세요. 간병인 불러오세요. 결국 할머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서 나가셨습니다. 간병비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낼 수 있어서 옆에 끼고 있는 그런 간병사 한 명도 될 수 없는 그 할머니가 결국 병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알고 모두가 나누고 모두가 누려야 된다는 그런 달처럼 그런 둥근 세상이라고 배웠던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별 수 없는 현실, 마냥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누구는 1인실에 편안히 누워, 누구는 6인실에 간병인도 없이 누워있는 그런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꿔야 할 것들 너무나 많지만
도로 내야겠죠. 터널 뚫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슬픔을, 내 이웃의 슬픔을 가장 느껴야 할, 가장 손잡아줘야 할 간병비라고 생각하는데, 그 간병비에 대한 공약을 박용국 후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겠습니다. 그냥 박용국 후보라면 이 양극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 있다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박용국 후보를 처음 만났습니다. 후보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가평이 너무 안타까워요. 가평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박용국 후보가 보였습니다. 포천에서 군의원부터 시작해서 도의원, 그리고 군수, 그리고 시장, 삼성까지 정말 포천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포천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이 바로 박용국 후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나라에서 추천해서 그 자리 너 가라, 가서 네가 발전시켜라 이랬던 분이 아니십니다. 발로 뛰고 몸으로 익히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일치하게 행동하면서 꾸준히 군의원부터 시장까지 마무리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고향에서 좀 나가 멀리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블로거 이 정도로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나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잔뜩 나와서 박수치기를 바라고 응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발로 뛰시더군요. 오늘 양반장 어디 있었어? 오늘 박시장 어디 있었어? 오늘 김반장 어디 있었어? 부르는 대로 찾아가는 그런 후보들 뽑아놨더니 여기 있지 않고 멀리 가 계시더라고요. 뽑아놨더니 중앙에 가셔서 정말 윷놀이 할 때밖에는 고향을 찾지 않는, 아니 이런 우리 지역구를 찾지 않는 의원들만 보다 보니까 동네에서 발로 뛰는 그런 의원들이 무척 갖고 싶었습니다. 옆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뒷집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서 어려운지, 내 차가 가지 못하는 길이 있어서 힘든지 살펴보는 그런 의원들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정말 큰 도시는 똑똑한 사람 많고 일 잘하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아서 그냥 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평구는 그리고 포천시는 그렇지 못합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끊임없이 주민들과 함께해야 해결되는 일들이 산적한 곳이 바로 가평군입니다. 박용국 의원이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공평하게 하고 싶다고, 공평하게 하고 싶다고, 포천, 가평 상관없이 공평하게
보아야 예쁘다고 했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세요. 만약에 후보님이 그러실 시간이 없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의원들만이라도 끊임없이 만남을 하셔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발을 아래로 내리면서 그렇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마을 주민 김현주가 후보님께 바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또 한 말씀 드립니다. 간병인을 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를 퇴원시키려고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를, 아직도 아픈 할머니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나 간병비 낼 돈이 없어. 간병비 낼 돈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꺼내? 어디서 꺼낼 수 있어? 날 누가 준대?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걸 해주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어르신께 드릴 수 있는 돈도 없지만 아무도 어르신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듯이 우리가 건강보험료 안에 간병비 하나 올리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비 보험료 받듯이 의료보험비에 간병비 하나 추가를 하면 우리의 간병비는 편안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걸 누가 하냐고 묻으시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떻게 그 간병비를 의료보험료에 넣어야겠다고,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의원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뽑을 힘이 있는 거라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우리한테 있고 이 표 하나로 그런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서 말했던 이 공약의 내용이 박용국 공약집에 딱 써있더라고요. 이러니 제가 박용국 의원을 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 서서 박용국 의원을 밀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정말 내가 그 어른에게 간병비를 드린다면 그 연분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국민이 간병비에서 해방된다면 그것은 혜택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 이래서 우리는 우리말을 잘 들어주는, 우리 권력을 잠시 권한을 넘겨주는 그런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간곡히 외칩니다. 박용국 의원이 신발끈을 단단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박용국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확실히 밀어줍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공평한 세상,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이연사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실천하는 힘이 다르다. 여러분과 함께 잠시 지루한 시간을 달래보고 1번 계속 이어서 우리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평의 희망, 가평의 변화를 이끌 분이 누구입니까? 박윤국! 박윤국! 자, 우리 안무팀 잠깐만 한번 와서 한 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만 왔다 가는 사람. 자, 여러분 조금 지루한 시간을 우리 안무팀께서 여러분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음악 좀.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후보 기호1번 박영국, 가평에서 승리를 이끈 박영국, 여러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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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으로 보여줘. 함께 가자. 한평 포천. 우린 해낼 수 있어. 자, 여러분 앞으로 좀 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장봉수 편집도 앞으로 좀 와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박윤국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같이 일하는 일꾼 누구입니까? 황소 일꾼 누구입니까? 경험 있고 인정받은 일꾼 누구입니까? 기호 1번 박영국 후보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포천 가평 국회의원 후보 박윤국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옛말에 희우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평군이 서울시보다 1.4배가 넓은 이 지역에 오늘 전국의 뉴스를 보면은 상당한 비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첫 막먼지를 들었으면서 하늘을 보니 맑게 개인 하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정기를 갖고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모두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포천과 가평이 하나로 될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으로, 이 높은 산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 노래에서도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있듯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보다도 더 높은 이 수원산이 가로질러서 우리 동떨어진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예측했던 건 아니지만은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 포천 가평의 국회의원들이 때만 되면은 이 터널을 뚫겠다고 얘기하고 깃발을 꽂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걷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알았고 이것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반드시 수원산 터널을 뚫어야 된다. 지사께서 이걸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장본인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당시의 경기도지사입니다. 여러분, 박윤국. 우리는 옛말에 절초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받으면은 보답을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것보다도 실용주의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보천 가평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후보지만은 이 가평군을 살려내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구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포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평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박윤구 저를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평 군민의 여러분들의 애환이 섞인 이 정치를 반드시 이번 4월 10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애환을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구 저는 기초의회, 광역의회 그리고 군수시장을 삼선을 하면서 여러분들 보기 모당의 후보처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공천받기 위해서 다니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알아서 저를 공천 주든지 말든지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필요하면 민주당에서 갖다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치는 배심 있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포천시장으로 있을 때 민자고속도로를 만들어내고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만들어내고 전철 7호선을 120년 만에 끌어오고 양수발전소를 만들고 방금 전에 했던 수원산 터널을 끌어내고 서울 시민이 먹는 팔당물을 끌어오고 도시가스를 끌어오고 이런 모든 일들이 국책사업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포천 시민들은 현명한 시민들입니다. 정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지 국회의원이 최춘식 국회의원이 1년 동안 여론조사에서 저에게 10% 이상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교체한 겁니다. 나머지 6명의 후보는 최춘식 후보의 절반도 못 쫓아갑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온 후보들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박윤구 제가 이 단상에 쓴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의 미래의 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발휘해서 그동안에 가평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뒤떨어진 군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직도 이거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게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박윤구 왜 깨어나야 됩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평군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내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가평군의 중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과 이 선출직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내서 새로운 시도의 유토피아적인 이런 가평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미 포천시장을 재임하면서 안 되는 일만 추진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여러분들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가 뭡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우스갯소리 한 말씀 드리면은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일단 브레이크를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달려야죠. 맞습니까? 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 가평군의 어르신네들로부터 공천을 받은 경로당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박윤구 당 중에서 제일 힘센 정당이 경로당입니다. 아셨죠? 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저는 이곳에 다니면서 유년 시절에도 이 가평 포천간에 돌아오면서 이걸 잘 연결해놨다. 수원산 터널을 하루에 지금까지 155m 수원선을 지금 뚫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국가 예산만 갖다 투입하면은 앞으로 5년 걸릴 거 3년이면 다 뚫어냅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다 해봤고 제가 이런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저는 이 가평군에 특히나 우리 조정면이 대표적인 바로 수도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얼마나 이 가평이 힘듭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여기를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웃기는 정부입니까? 여기를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수도라는 거는 정부가 있는 데가 수도입니다. 정부는 세종시로 갖다 옮겼습니다. 이제 올해 머지않아서 국회도 세종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에서 이 법을 만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없애거나 새롭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박윤구 이 가평군에 특히나 조정면에 또 하나 우리 지역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올파이라는 민간 비행금지 구역선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올파는 1953년도에 주한미군 한미연합사가 이거를 도파 협정에 따라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안 하면은 또 우리 가평이 발전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합니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포천도 적경지역이고 다 적경지역입니다. 적경지역이라는 이 법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바로 행자위원회에 있습니다. 행자위원회에서 있으면서도 이 법을 다루지 못해서 가평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모든 걸 피해를 입히고 4개월 남겨나가서 공무원들하고 해서 우리 가평 무스님하고 몇 사람들이 또 해서 마치 눈속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해주는 국회의원이든 군수든 도의원이든 군의원이든 간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전부 목을 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합니까? 박윤국 그래야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을 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서 다 이 카르텔이 돼서 끼리끼리 해먹는 이런 지역사회는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열심히 일 잘하는 의원들이 있으면은 또 격려를 해주십시오. 또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질책을 하는 것이 우리 유권자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가평 국민들이 포천도 보수 진영이라고 합니다. 포천에 있는 유권자나 가평군에 있는 유권자나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분들은 실용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고 또다시 다음 미래 세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 4월 10일에도 우리 가평군 특히나 조정면에서 먼저 선두적인 이런 선거의 혁명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박윤국 우리는 되돌아보 봐야겠습니다. 옛말에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날을 우리가 잘못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이런 거를 훨훨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가평군이 전국에서 가장 이 가평군이 변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에 이 지역은 불타듯이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국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선출직으로서 시험을 봐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단계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인연이 된 것을 영원히 잊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하는 역사를 새로 만들어가는 이런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내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다 같이 함께 희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면이라든가 이런 현안된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거 역시 저는 당차게 해나갈 겁니다. 엊그저께 저는 그런 밤늦게 와서 여기 우리 조정면 상면 이쪽으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 어떤 일이든 간에 다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다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국 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저 마지막 역사에 남을 기념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운동원들 22대 총선 박윤국 후보님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한번 찍겠습니다. 모든 운동원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모든 운동원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서
자,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부터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은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저희 후보님 기념사진 안 하고 시간이 많이 저와 지체된 관계로 예,